4번부터 풀이하겠습니다. fx는 2차식이겠고 gx는 1차식인데 실수 abc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수에 관한 조건이 곱이 0이 아니다. 심심해서 나온 거 아닐 것 같아. abc 중에 0이 있다 없다. 0은 없다. 이런 얘기네. 2차식 fx 빼기 1 더하기 gx 빼기 1을 x-1로 나눈 몫이 gx. 그런데 나머지가 0이다. 즉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지? 자, 나누어 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뭐 요거 좀 정리를 좀 해봐야겠는데 또 어떤 얘기가 나오냐? 2차식 요게 완전제곱이라고 했습니다. 자, 좀 노가다형 문제입니다. 노가다형 문제를 자꾸 질문하는 사람은 기본적인 계산 능력이 떨어지는 거니까 그쵸.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안타깝네요. 자, 이거 fx 빼기 1은 x 자리에 누굴 쓰란 얘기야? x-1을 쓰란 얘기야. 그럼 x-1의 제곱 a x-1 플러스 b 이게 fx-1이겠고 그 다음 더하기 gx-1이니까 x-1 풀 c 이렇게 쓰겠습니다. 이게 x-로 나누어서 나머지가 0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x-로 일단 묶어낼 수 있는 거는 다 묶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x-로 묶어내면 중괄호 해서 x-, 소괄호면 되겠구나. x-,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a가 있고 그 다음에 더하기 1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b 풀 c 이렇게 할 수가 있네. 됐어요. 여기 그 괄호 안에 1이 서로 죽는다는 거는 너무나도 눈에 잘 보이겠습니다. 자, 몫이 gx라고 했는데 그럼 이 몫 gx가 문제에서는 x 풀 c라고 나왔는데 실제 여기 계산을 보니까 x 풀 a가 되고 있어. 그러면 이건 무슨 뜻이야? a하고 c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가 0이라고 했으니까 b 풀 c가 어떻게 돼요? 이게 0으로 죽었습니다. 나눠 떨어져야 하니까 나머지는 죽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b는 뭐가 돼? C가 된다. A나 B를 지금 C로 표현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봅시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A는 C고 B는 C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A는 C고 B는 C.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 이거 그냥 계산을 해줘야 돼. 계산을 해주면 x자리에다 x풀이 쓰는 거지. 그 다음에 더하기 c에 x풀이 마씨 거기에다가 이제 gx가 x풀 c인데 거기다 c를 곱하지.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봐라 이런 얘기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자, 계산을 해주면 x제곱으로 시작하겠고 1차항은 뭐가 돼? 4x에서 더 없네. 그치? 그럼 4x 그대로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수는 풀4 마씨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 맞아요? 네. 맞지? 그럼 이게 완전제곱식이라며. 그러면 뒤에 상수항인 4마씨 풀 c 제곱이 뭐가 돼야 한다? 4가 돼야 하는 거지? 그러면 c가 상식적으로 0 아니면 1이잖아. 근데 0은 돼 안 돼? 아까 abc 곱해서 0이 아니라고 그랬지? 그래서 어떤 수도 0은 안 됩니다. 그래서 c는 1이 됩니다. c가 1이 되니까 b는 뭐가 돼? -1이겠고 a는 얼마가 돼? 1이 그대로 나오겠네. 그래서 다 해결이 됐습니다. 자, 이거 어때? 논점이 거의 없는 그냥 계산 문제지. 응? 이런 거 질문하는 사람은 수업 숙제를 하는데 성실성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아이고. 또 해야 돼요?
자, 8-5번 보겠습니다. 두 2차 방정식이 각각 서로 다른 두 허근이라고 그랬어. 둘 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그럼 판별식이 의미된다 이렇게 되겠는데, 그래서 이 물어보는 식의 근을 판별하시오. 이거는 열심히 판별식 노가다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도 첫 번째 거 판별식이 그럼 어떻게 돼? a제곱 마이너스 4b가 음이다. 두 번째 거는 p제곱 마이너스 4q가 음이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렇지? 이거 둘을 엮어야지만 풀 수 있는데 엮는 건 좀 이따 하겠고, 여기 물어보는 식에 대한 판단을 해보면 요거 판별식이 a 풀 p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8 b 풀 q 이렇게 쓰겠네. 그렇지? 그래 안 그래? 여기까지 다 이해되지? 응? 이해 안 되는 거 없지? 이걸 가지고 이게 양인지 음인지 뭘 가지고 판단할 거냐 이런 얘기야. 자, 요거 1식, 요거 2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1식, 2식이라고 했을 때 1, 2식을 엮어서 한번 써볼게. 만약에 1식하고 2식을 더해준다면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 있는지. a제곱 더하기 p제곱이 작다. 누구보다? 4괄호 b 풀 q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 수 있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그래? 예? 그렇네. 다들 인정? 인정하는 거야? 인정 안 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지? 좋습니다. 자, 요거하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기서 뭐 나와 있는 거는 숫자에 관해서는 A, B, P, Q는 실수다 이거 외에는 다른 게 없습니다. 근데 이게 판별식이 양이 되는지 뭐 0이 되는지 음이 되는지 그거를 어떤 논리성을 가지고 판단하는데, 대소 비교를 할 때 두 개를 직접 비교가 어려울 때는 다른 거랑 같이 비교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어. 다른 거랑 같이 비교해 가지고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우린 그걸 통해서 한번 해결을 해 봅시다. 조금 아이디어가 되는 게 여기 B 풀 Q를 엮어 가지고 이렇게가 연결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연결고리가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되고 있지? 맞아? 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응용을 해준다면 2a제곱 더하기 2p제곱이 8괄호 b 풀 q보다 작다. 인정하지? 맞아요. 예? 나만 인정하는 거 아니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 8의 b 풀 q는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p제곱과 비교하면 부등호가 어떻게 돼? 바뀌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이렇게 써볼게. 이렇게 쓰고 앞에 a 풀 b의 제곱은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뭐라고 할 수 있어? 마이너스 2a제곱 마이너스 2p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얘를 써보니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2ap야. 그럼 이거 마이너스 묶어내고 a마 p의 제곱이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여기 빨간색 식은 어떻게 봐야 돼? 이 빨간색 식 얘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 얘는 0 이하다. 맞는 얘기 틀린 얘기? 맞는 얘기지. 0 이하 맞지? 응? 그럼 지금 여기 판별식에서 그 오른쪽에 써놨던 우변에 해당하는 식은 0 이하야. 0 이하인 거보다도 작대 판별식이. 그러면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허근이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래서 이걸 통해서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확인이 되면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한 글자도 빼놓지 말고 잘 쓰겠습니다. 7번은 지난 시간에 간단히 아이디어를 주긴 했는데 이게 허근을 갖는데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니까 뒤에 x제곱에 더하기 뒤에 끝에 4로 끝나는 걸로 봐서 1창의 개수는 100% 2x 아니면 마이너스 2x일 거다. 이렇게 가정은 할 수 있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풀면 어때? 야매라고 그랬지. 응? 그렇게 하지 말고 하자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허근이라는 단서를 통해서 본다면 판별식 4분의 d가 p풀1의 제곱 마이너스 4인데 요게 인수분해해주면 합차니까 p풀 3의 p마 1이 됩니다. 이게 0보다 작아서 p의 범위는 마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p의 범위가 나옵니다. 요 범위 안에 있는 실수 p의 적당한 값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하는데 이 허근의 세제곱이 실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세제곱이 실수다. 이거 잘 봐둬야 돼. 자, 그럼 이게 허근을 알파라고 본다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2 괄호 p풀1 알파 더하기 4는 0입니다. 여기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알파 제곱을 2 괄호 p풀1 알파 빼기 4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허근은 세제곱을 해봤더니 실수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알파 세제곱을 실제로 하는데 알파와 알파 제곱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럼 여기 위에 알파 제곱에다가 알파를 한 번 더 곱하는 거지? 그럼 2 괄호 p풀1 알파 제곱 빼기 4 알파 이렇게 쓰겠네. 그러고서는 여기 알파 제곱을 다시 뭘로 고쳐줘야 돼? 알파 제곱을 2 p풀1 알파 빼기 4로 고쳐주는 거야. 이 p풀1 알파 빼기 4 이렇게 고쳐주고 뒤에 빼기 4 알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파가 허수니까 알파로 묶이는 부분과 안 묶이는 부분으로 나눠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4 p풀1의 제곱 빼기 4가 있겠고 이거 전체에 알파가 곱해진 식이 있겠고 마이너스 8 p풀1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알파를 세제곱해서 무슨 수가 됐다라고 그랬어? 실수가 돼야 한다고 그랬지. 실수가 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이 앞에 알파 앞에 곱해진 애들이 뭐가 돼야 한다는 얘기야? 0이 돼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맞겠지? 그러면 p풀1의 제곱이 1이니까 자 이걸 통해서 p풀1의 제곱이 1이니까 p로 적당한 값은 누가 나와? 0 아니면 마이다.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나옵니다. 자, 이거 기본 정석에 있었던 연습 문제니까 잘 써놔야겠어. 자,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ABC는 정수 밑줄 그어야 돼. 정수. 이런 거 수에 관한 조건은 항상 체크를 해야 돼. 자, 밑줄 그으라고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긋고 있으면 안 돼. ABC 정수. 연필로 가볍게 밑줄 긋겠습니다. 근데 ABC 곱의 절대값이 홀수다 그랬어. 그럼 결국 곱이 홀수란 얘기인데 3개 곱해서 홀수가 되려면 하나라도 짝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모두 홀수다 그것도 써놔야겠지. ABC 모두 홀수다 그렇게 써야겠습니다. 됐어? 그래서 2차 방정식 요놈이 유리수근을 가지지 않음을 보이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근본적으로 우리 유리수근하고 무리수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내가 유리수근의 뜻이 뭐라고 써놨어? 판별식이 완전제곱이라고 그랬지. 그래 안 그래? 예. 지금 이거 ABC 정수니까 유리계수야 무리수 있어. 유리계수란 얘기지. 유리계수 2차 방정식에서 원래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 이렇게 쓰거든. 그럼 A하고 B는 이미 유리수잖아. 그치? 그럼 해가 유리수가 되려면 근호 안에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완전 제곱이어야겠지? 그래야 유리수근이 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자, 요거 해석도 같이 옆에 써놓겠습니다. 유리수근이 됐다 이 말은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A, B, C는 각자가 다 뭐라고? 홀수라고. 그래서 A를 2P 플러스 1, B를 2Q 플러스 1, C를 2R 플러스 1로 놓읍시다. PQR은 당연히 정수겠지. 자, 그래서 이게 유리수근을 가지지 않음을 보이라고 그랬으니까 유리수근이 갖는다라고 가정을 해놓고 그 가정의 모순을 찾는 거야. 어? 중결이는 키가 크다라고 가정을 해. 그랬는데 누구보다 적다, 누구보다 작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돼? 아직은 크지 않다 이렇게 결론이 날 거야. 그런 식으로. 알았어? 이런 거 귀루법이라고 했었지? 들어본 기억 없어? 지금 좀 전에 키 얘기에 충격 먹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건 아니겠지? 자, 그래서 유리수근이라고 가정을 하고 유리수근이라고 가정을 하면 판별식이 뭐가 돼야 한다? 완전제곱입니다. 그래서 판별식이 완전제곱이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판별식 D가 B제곱 마이너스 4C니까 요거 PQR로 쓴 걸로 2Q 플러스 1의 제곱에서 4 빼기 뭐야? 마이너스 4 바로 2P 풀 1, 2R 풀 1 해가지고 이게 완전제곱이 된다. 완전제곱 K제곱이 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게 다 어차피 4의 배수니까 좌변이 4의 배수라서 4 묶어내고 4의 배수 되는데 여기 앞에 2Q 플러스 1의 제곱에서 요 1을 제곱한 것만 4로 못 묶어내. 그래서 4 묶어내고 Q 풀 1, 그 다음 빼기 2P 풀 1, 2R 풀 1 하고 뒤에 더하기 1 이퀄 K제곱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잘 들어. 쓰는 거 멈추고 설명을 이번엔 들어야 돼. 자, 좌변을 한번 봐봐. 여기 중괄호 부분이 정수겠지. PQR이 다 정수니까. 4 곱하기 정수에 1을 더해주면 이건 100% 무슨 수야? 홀수지. 맞아? 응. 좌변은 100% 홀수야. 4의 배수에다 1을 더하면 되니까 무조건 홀수인데 그러면 여기 K가 뭐여야 돼? 좌변이 홀수니까 K제곱도 홀수가 되겠고 K도 역시 홀수가 돼야 한단 말이야. 응? K제곱이 홀수니까 그거의 제곱근에 해당하는 것도 역시 홀수가 돼야 합니다. 짝수를 제곱해서 홀수가 나올 수 있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K도 2M 플러스 1의 형태의 홀수라고 보겠어. 그래서 K제곱을 2M 풀 1의 제곱으로 써봤어. 이렇게 해서 양쪽 갖다 놓으니까 1 똑같이 지워줄 수 있어. 그리고 4 똑같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Q 풀 1, M 풀 1, 그 다음에 2P 플러스 1, 2R 플러스 1이 같다.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겠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 여기 M 제곱 플러스 M을 좌변으로 이항한 거야. 어? 그리고 여기 2P 풀 1, 2R 풀 1을 우변으로 이항한 거야. 어? 무슨 얘기인지 알았지? 1 똑같이 다시. 혹시 못 알아듣는 사람 있을까봐 계산 보여주면 1 똑같이 지우고 어떻게 했다고? 4 똑같이 나눠버리고 어? 얘는 이쪽으로 이항하고 M제곱 더하기 M은 왼쪽으로 이항을 했어. 그러면 좌변이 Q 풀 1, M 풀 1이 이렇게 서로 빠지는 형태가 됐고 우변은 2P 풀 1, 2R 풀 1의 곱이 돼. 그럼 여기서 이제 모순이 생겨. 왜? 연속한 두 정수의 곱은 항상 짝수야. 연속한 두 수는 무조건 그 중에 하나가 짝수가 끼어 있지. 왜냐면 모든 수는 나열하면 정수가 홀짝홀짝 돌아가면서 나오니까. 그래서 QQ 풀 1 짝수인데 M 풀 1도 짝수야. 그래서 좌변 확실히 짝수거든. 근데 2P 풀 1하고 2R 풀 1은 둘 다 홀수지. 홀수끼리 곱하면 홀수거든. 그럼 좌변은 짝수인데 우변은 홀수다. 이게 같다.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모순이 생겼어. 그러면 처음에 가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완전 제곱 아닌 거고 따라서 유리수근도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응? 얼른 씁시다. 여기 기본 정석에도 이 문제는 있었습니다. 121쪽. 어쨌든 여기 필수예제 별표 치겠습니다.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서 이거 시험으로 풀 때는 학교 시험에는 최대가 4점이야. 옛날에는 이게 좀 난이도 있는 문제였거든. 그것도 한 20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아주 일반적으로 다 누구나 풀 수 있어야 하는 수준으로 내려간 거야. 응? 자, 하나는 XY에 관한 2차식이
있는데 얘를 인수분해 하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괄호 2번에서는 x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그때 k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이게 두 1차식의 곱이라고 그랬어. xy가 섞여 있는데 두 1차식의 곱이라서 문제에 따라 이게 이렇게 표현을 바꿔서 얘기할 때도 있어. 같은 말인데 두 개의 직선을 나타낸다.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써지지? 보통 ax 더하기 by 더하기 c 이퀄 0이라고 쓰지. 그치? xy에 관한 1차식이란 얘기야. 그래서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어진다. 두 직선을 나타낸다. 이렇게 다른 표현으로 나올 때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거 기본사항을 좀 숙지를 해야 해서 기본사항부터 위에다가 써가면서 같이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까 유리수근이라는 거 얘기했었잖아. 응? 그럼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접근할 때 두 가지 풀이법이 제일 먼저 떠올라. 하나는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한다. 안 되면 뭐 했어? 무슨 공식? 근해 공식으로 갔지. 근해 공식으로 써서 했을 때는 인수분해 됐었어? 안 됐었어? 안 됐었어. 왜? 루트가 살아있거든. 그치? 루트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무리수근이라는 얘기야. 그런데 아까 인수분해 될 때는 항상 정수 내지는 분수의 형태로 해가 나와. 즉 유리수근이 나온다는 얘기야. 인수분해가 되면 유리수근, 인수분해 안 되면 뭐야? 무리수근이라서 그때는 근해 공식으로 갔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이걸 정리해서 표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ax 제곱 bx 더하기 c 이퀄 0에서 x가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d 이렇게 쓰는 건데, 이 판별식이 완전제곱이 맞는 경우가 있고 판별식이 완전제곱이 아닌 경우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판별식이 완전제곱이 되면 어떻다고 그랬어? 근호가 사라지는 유리수근이 되겠고, 유리수근이 되니까 인수분해로 방정식을 해결할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판별식이 완전제곱이 아니면 유리수근이 아니니까 뭐라고 해야 돼? 무리수근이라고 하겠고, 인수분해는 될 수가 없다 이 얘기야. 오케이? 요걸 얼른 쓰겠습니다. 빨리 위에다가 이걸 정리해놔. 그래야지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다. 자, 잘 씁시다. 자, 여기 9-4번 기본 문제를 보면 괄호 1번을 보고 풀 때 막바로 인수분해를 시도하는 애들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x, 2x 하고 y의 개수 정하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 애들 있는데, 지금 이 문제의 의도는 이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야. 끼워 맞추라는 얘기가 아니라 뭘로 해결하라는 얘기야. x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하고 근해 공식으로 해결을 해서 근해 공식으로 해결을 해서 인수분해를 하라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겠어? 자, 그리고 괄호 2번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니까 괄호 2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럼 괄호 2번에 x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를 해보는 거야. 그럼 x제곱, 그 다음에 y풀이 x가 있겠지. 마이너스 ky제곱 플러스 7y 빼기 3인데, 이렇게 x에 관해 내림차순 정리했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 두 1차식의 곱으로 나타내진다. 이 말은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판별식이 y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4ky 제곱 마이너스 28, 요게 어떻게 돼야 한다? 완전제곱이 되어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y에 관해 이걸 다시 판별식을 내림차순 정리해주면 4k 플러스 1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4y겠고, 그 다음에 16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잠깐, 여기가 4k 플러스 1의 y제곱이지.
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뭐가 된다고? 완전제곱이어야 한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이거 그냥 y에 관한 2차식이 완전제곱이 된 거야. 그치? y에 관한 2차식이 완전제곱이라 완전제곱식은 판별식이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돼야겠지. 그래서 요 식의 판별식 이건 D2라고 하겠습니다. 아까랑 구별해서 이거 D1이라고 하면 4분의 D2 4분의 D2. 자, 그래서 반의 제곱 얼마야? 12의 제곱 144 빼기 16에 4y 플러스 1에 4k 플러스 1에 제곱이 이게 어떻게 된다? 판별식이 0이어야겠지. 그러면 4k 플러스 1의 제곱이 얼마가 되니? 144를 16으로 나누면 얼마야? 중결이 그래 9가 됐다고 하면 4k 플러스 1이 3 또는 얼마가 돼? 마3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그치? 그러면 첫 번째 거에서 k는 얼마가 나와? 2분의 1이 나오겠고 여기에서는 k가 얼마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 안 그래? 아 여기 잘못 써놨네. 그치? 이거네. 에이. 대표님 탓이네. 그래 내가 잘못 봤어. 그래서 잘 계산했는데. 아니 시끄러. 조용히 하고. 그래서 k는 얼마 나와요? 2개 나와서 이상하다 했어. k는 얼마 나와? 마이너스 2가 되는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플러스 2 그치? 플러스 2가 되겠지. 지금 인수분해가 될 때 판별식이 완전제곱이어야 한다. 그렇게 했더니 y에 관한 2차식이 나왔고 그게 완전제곱이 되려니까 두 번째 판별식이 0이 된다 해가지고 k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괄호 1번은 어떻게 풀었지? 자, 괄호 1번을 풀 때는 내림차순 정리 그냥 해주면 됩니다. 2x의 제곱이고 1차 항이 3y 플러스 1x가 되겠고 빼기 2y 제곱 플러스 7y 빼기 3입니다. 이거에서 근의 공식을 쓴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무슨 공식? 근의 공식을 쓴다 생각을 하게 되면 x 이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4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에다가 풀마 루트 근원에 뭐가 들어가야 돼? 3y 플러스 1의 제곱에서 빼기 얼마야? 빼는데 여기 처음엔 더해지겠네. 16y 제곱 빼기 56y 그 다음에 24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4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을 하고 근원해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9y 제곱에 16y 제곱에서 25y의 제곱이 되겠고 그 다음에 빼기 50y가 되겠고 그 다음에 더하기 25가 됩니다. 그럼 이게 정리해 보니까 4분의 마이너스 3y 플러스 1에 풀마 25 묶어내면 y 빼기 1의 제곱이니까 5 괄호 y 빼기 1 이렇게 쓸 수가 있겠네. 맞지?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럼 이게 식이 두 가지 나오는데 x가 처음에 뭐라는 얘기야? 위에 거 플러스로 계산한다면 마이너스 3y에 플러스 5y 해주면 플러스 2y네. 그걸 그러니까 플러스 2y 그 다음에 빼기 1에 빼기 5 해주면 빼기 6이니까 이걸 4로 나눈 거. 그래서 약분해주면 2분의 y 빼기 3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뭐가 있어? 이제 빼주면은 마이너스 8y니까 4로 나누면 마이너스 2y가 되겠고 1에서 그 다음에 5를 더해주면은 얼마야?
6이 되지? 그러면 더하기 2분의 3. 잠깐 맞나? 빼기 1에 더하기 플러스 1이구나. 플러스 1. 이렇게 두 개의 식이 나옵니다. 맞지? 그러면 이게 인수분해하는 과정에선 식이 어떻게 되겠어? 요걸 알파라고 생각하고 이걸 베타라고 생각하니까 인수분해할 때 어떻게 해? 엑스마 알파, 엑스마 베타 요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긴 해야 돼. 자, 이걸 아이디어로 해서 이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 빼기 2분의 y 빼기 3 x 더하기 2y 빼기 1인데 여기 이 창의 개수가 뭘로 맞춰져 있어? 2x 제곱으로 맞춰져 있지.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괄호에다 얼마를 곱해놔야 돼? 2를 곱해놔야겠지. 요렇게 되는 식이란 얘기야. 그럼 뭐가 돼? 2x 빼기 y 더하기 3에 x 더하기 2y 빼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네. 자, 필기 잘하겠습니다. 자, 필수의 제 9-5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인데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 마이너스 14라고 했고 또 이상한 식이 하나 있는데 이건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B를 먼저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내용상 알파 플러스 베타는 A가 되겠고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B라고 하겠지?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14라고 하는 식은 뭐라고 해줘야겠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인 A의 세제곱에서 마이너스 3알파 베타 그 다음에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의 세제곱에서 3알배 알풀배를 어떻게 해준 거야? 빼준 거지. 그러면 3ab 이걸 뺀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얼마? 마이너스 14라고 하면 되겠고 두 번째 식은 알배로 묶어내면 알풀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2란 얘기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냥 AB의 곱이 얼마다? AB의 곱이 2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네 둘을 엮었을 때 AB가 2니까 A 세제곱은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8이지? 그럼 A는 마이너스 2가 되겠고 B는 얼마가 돼야 돼요? 마이너스 1이면 되면 되겠네. 그렇지? 얼른 씁시다. 괄호 2번은 얘네 둘이 근인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원래 x제곱 마이너스 합x 더하기 곱 이퀄 0으로 쓰면 될 거란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둘의 합은 어떻게 쓰면 돼? 중괄호 2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맞지? 이렇게 하고 더하기 2 x 그 다음에 둘의 곱을 아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2 알파 세제곱하고 2 베타 세제곱을 곱해주면 4 괄호 알베의 세제곱 더하기 2 괄호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그 다음에 뒤에 더하기 1 이퀄 0 이렇게 쓰면 되겠지. 맞아? 근데 문제의 조건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얼마라고 되겠어? 마이너스 14. 요것도 얼마야? 요거 알파 베타는 아까 얼마였지? B랑 같으니까 B가 얼마였어? 마이너스 1이었지. 그렇지. 자, 그리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얼마? 마이너스 14. 이거 계산해주면 식이 완성돼 안 돼? 완성되겠지? 얼른 답 써보겠습니다.